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밤입니다. 아, 사실 어, 우리 젊었을 때는 토요일 밤이 굉장히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밤이 좋아 아마 하는 거. 그때만 해도 어, 주 6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 밤이 주말 밤이었죠. 예, 요즘은 이제 주 5일 근무기 때문에 뭐 우리 때 토요일은 밤이 좋아했으면은 요즘은 금요일 밤. 그래서 뭐 불금이라고들 표현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 젊어서 이렇게 일을 해왔을 때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가서 많이 놀아라, 쉬어라 하는 분위기니까. 어. 그래서 그 사회 문화가 좀 많이 뭐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때는 토요일 밤 하면은 뭐 토요일은 밤이 좋아. 또 뭐 토요일 밤에 막 그런 노래도 있고 막 토요일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 흥청망청. 사람이 말이죠. 살다 보면은 흥청망청도 좀 해야 에너지도 충전되고 또한 새로운 월요일 날 활기찬 에게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주말 이렇게 휴일 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또 월요일 날 출근하고 그러면요 에너지가 없어져요. 이 삶이 뭔지 왜 사는 건지 뭐 때문에 사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뭐 그 개발 시대는 토요일 밤은 즐기는 밤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뭐 약간의 거칠은 행동도 있고 불협화음도 생기고 그 상대방과 뭐 그러다 보면은 뭐 티격태격도 하고 또 그러면 우리 때는 경찰서까지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사건이 사건화 되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이제 혼방이 돼야 돼. 요즘은 지구대.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경찰들은 아이고 술 한잔 하셨구만요. 아유 그냥 빨리 둘이 아이고 빨리 가요. 그냥 경찰들이 그랬어요. 빨리 가요. 아이고 이제 술 적당히 드셔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다가 파출소 지구대 가면은 심각해집니다. 서로가 합의금이든 뭐든 돈 더 받으려고 뭐 경찰도 함부로 뭐 합의를 권유도 안 하고요. 둘이 빨리 좀 좋게 얘기하고 가. 아이고 이제 남자 이렇게 술 한잔 먹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이렇게 했던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틀립니다. 예, 뭐 입건 돼가지고 뭐 지구대니 끌려가면은요 초소 쓰고 뭐 웬만함 뭐 좀 욕짓거리 한 것까지로 다 범죄화 되니까. 예. 그리고 막 법을 막 엮으면은요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뭐 모욕죄니 뭐 그러니까 뭐 폭행이니 뭐 요즘은 말로 해도 폭행이 됩니다.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 어떤 다른 뭐 종이컵에 있는 물을 상대를 향해서 던진 것도 아니고 옆으로 그냥 기분 나빠고 확 던졌다. 이것도 위협행위로 폭행이 돼요. 그리고 뭐 확 하고 어떻게 그냥 포즈만 잡아도 폭행이야.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세상이 요즘 무서워요 아주.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이재명을 엄청 지지를 했었거든요. 촛불 때 그 박근혜 끌어내릴 때 촛불 때부터 촛불 광장에서 이재명이를 만나가지고 그 전에는 내가 원래 문재인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재명이를 만나가지고 자꾸 이제 비교가 되잖아. 문재인하고. 이재명의 그 선명성. 문재인은 뭐 얼렁뚱땅 그냥 둘이 동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막 이런 분위기로 느껴지는 거야. 이재명은 굉장히 선명하게, 김대중 대통령도 굉장히 선명했잖아요. 김은 김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야. 근데 문재인은 이게 듣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뭐가 옳다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정치에 대해서. 네. 지금 제가 이재명을 그 촛불 때부터 5년 동안 지지를 해오다가 지금 굉장히 내가 지금 혼돈에 빠졌거든. 내가 이 양반한테 뭔가 씌워갖고 여기까지 왔나. 이게 막 그런 느낌. 최근에 그러고 있어요. 최근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고 난 이후부터 그냥 느낌이 좀. 근데 나는 민주당 대통령으로 이제 후보로 확정되면 모든 민주당의 캠프나 이런 것들은 후보 중심으로 뭉치게 돼 있고 후보 중심으로 체제를 구축해서 가게 돼 있거든. 그게 아마 당원 당규에 다 나와 있어요. 후보로 지명되면은 이제 그 후보가 주축이 돼갖고 선거인단도 구성하고, 또한 민주당은 그 후보를 위해서 뭐 모든 뭘 지원이든 뭐든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원 당규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색깔이 딱 나올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이재명도 좀 뭐 아직은 지금 초창기라 뭐 어떤 뭐 자기도 뭐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당을 어떻게 장악해서 어떻게 이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그 이재명 주변에 그런 그 핵심 참모가 안 보여요. 그래서 뭐 그런 킹메이커를 했던 그런 참모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저쪽에 국힘당도 윤석열이도 김종인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어떤 후보가 결정되면은 기존에 있던 그 후보를 지지해왔던 그 여성 지지 그룹이 있고요. 또 오히려 이재명과 반대로 반대 후보를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들하고 했다가 이제 자기가 추대했던 후보가 지니까 이제 이쪽으로 합류하는, 이거 조금 잡탕밥이 될 수 있거든, 선대위가. 그랬을 땐 노련한 협상가, 노련한 정치인이 그것을 정리정돈을 해줘야 돼요. 기존의 이재명을 열성적으로 수년 동안 지지해왔던 사람 중심으로 캠프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으로만 가다 보면 저쪽에 이제 그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가 패퇴했던 사람들은 이쪽하고 약간 뭐 좀 뭔가 겸언쩍잖아. 그래서 겸언쩍지 않도록 좀 다리도 놔두고 어느 정도 배려 차원에서 선대위의 그 구성으로 이렇게 와줘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을 그동안에 지지했던 사람이 일단은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승자지. 이긴 승자가 그 안에 선대위 캠프 구성하는데 저쪽에 진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캠프를 이끌어 나가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라도. 그래, 윤석열 캠프는 오히려 그 선대위 조직을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써. 근데 이재명 선대위는 중심이 없어, 지금. 누가 이 선대위를 그 핵심으로 해서 밀어붙일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면 주체가 지금까지 이재명과 함께 했던 사람이 주체가 돼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 다른 후보를 밀어서 조금 패퇴한 세력을 아군으로 편입시키는 거야, 이건. 지금 이재명 선대위는 주체가 없어요. 누가 지금 이걸 주체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게요? 네? 그래, 이제 오늘은 보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 진짜 너무 늦지나. 이제 초반전이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깨우쳤으면은 정말 다행이에요. 그걸 못 깨우치고 이렇게 가면은 이건 필패입니다, 필패. 선거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사람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지략도 없고 정말하면은 그 책사 제갈공명 같은 사람도 없는 완전히 그 붕붕 떠 있는 그런 그 민주당 배가 될 뻔했어요. 지금이라도 이재명 호 하고 선언한 것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재명 캠프에 하나 바라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나이도 정치를 할 나이도 아니고 또 정치를 할 그릇도 못 되고 또 정치를 할 만큼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어요. 전과도 많아요. 그렇다고 이 전과가 막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정의감이 넘쳐갖고 막 폭발하고 막 이런 좀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차하면 엎어버리고 그래서 폭행이니 모욕이니 이게 제 범죄의 전부입니다. 예. 하여튼 요즘은 범죄 이런 걸 싫어하니까 정치를 할 생각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5년 동안 같이 해왔던 분들, 그 민간 영역이죠. 그런 분들이 나는 그 캠프에서 좀 뭔가 역할을 할 줄 알았어요. 나하고 같이 이렇게 쭉 해왔던 우리 동지들이 가서 뭔가 캠프에서 역할을 할 줄 알았어요. 시도 안 보여. 오직 그동안 이재명을 공격하고 탄압했던 그 문파 똥파리 떼들만 보이는 거야, 캠프에. 네? 얼마나 허탈하고 실망스럽겠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양반이 지금 자신의 그 은덕을 잘 모르는, 그냥 우리 누가 지지해주고 그러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떨거지들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형한테도 왜 저랬지? 야, 혹시 김부선이도 그런 거 아니야? 또 김사랑이라고 있어. 걔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이재명의 하나의 이용 수단에 불과했고, 또 이재명이 새로운 세계로 가니까 이제 우리는 다 잊혀져 간 사람들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칸트가 얘기했어요. 인간은 절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이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님한테. 두 번째, 그 대장동은 뭐 이재명의 지적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개발로 갔으면은 민간한테 다 뺏길 그것을 그 공익을 위해서 60 내지 70%는 환수를 하셨잖아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화천대유는 민간 영역이니까 거기에 이익 배분 구조가 어떻게 된 것은 성남시장으로서 그것을 이렇게 간섭할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화천대유는 민간 영역이잖아요. 관하고 민하고 민관 합동으로다가 개발을 했는데 민간 영역을 관에서 계속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민간에서 또 우리 관의 영역을 계속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는 화천대유가 이익을 그렇게 나눠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남 도계공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그 다음에 뭐 잠깐 그 공석대 황무성인가 누군가가 사장 퇴임하고 공석대 사장 잠깐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했잖아요. 3개월인가 사장도 하고. 이 유동규, 제가 유동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언론에 비친 그의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매섭고, 아니 매섭다기보다도 조금 눈빛이나 모든 것들이 별로 그런 직책을 수행할 만한 인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보아집니다. 근데 이재명 당시 시장은 그를 측근이었어요. 저 해외에 무슨 연수인가 거의 한 10일 동안 가실 때도 수행을 하고 가셨더만요. 유동규가. 별로 인성과 인품도 안 좋아 보이고요. 또 그런 일을 수행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 같은데 그를 그 대장동 개발의 핵심, 관의 입장에서는 핵심으로 내세웠어요. 그럼 이재명의 저는 신복이고 측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동규 뇌물이 불거졌을 때 처음에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 그 후보님 나 그 심정은 이해를 해. 뭐냐면은 형수역 소리다 뭐다 재판으로 그냥 시달리다 보니까 이거 또 엮이는 건가? 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계실 거야. 그래서 그러는지 어쩐지 몰라도 나 그 사람 잘 몰라요. 아니 내가 사장인데 저 밑에 어디 나도 잘 모르는 과장놈이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책임의 필성 발언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내가 믿었던 이재명이가 맞나 그 순간. 네? 자기의 신복이에요. 근데 그 신복이 뇌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겠죠. 근데 적어도 관리자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관 의무라고 그러죠. 선량한 일반적인 상식적인 관리자로서의 책임. 그걸 또 지금 요즘 지지자들은
아이,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놈이 잘못하면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하는데, 옛날에 말입니다. 전방 철책이 뚫리잖아요. 병사가 꼭 깜빡 잘못해갖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그 남쪽으로 투하되는 간첩이 뚫렸다. 그러면 사단장까지 모간이 나갔습니다. 그 책임의식입니다. 네? 그 책임의식을 해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를 하면서 제가 아니 성남시장이니까 성남 도계공 사장 이쪽은 산하기관이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관리 책임이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하 직원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인의 좀 해명을 하셔야죠. 오늘 또 이렇게 언론에다가 해명보다는 먼저 국민에게 사과부터 했어야 맞는 것인데 저희 불찰입니다. 또 사과는 또 하셨더만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또한 지금 기본소득을 가지고 말이죠. 그 재원을 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그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함께 해야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예? 뭐 토건족, 토외는 토착 애구, 친일파들 광해. 일본하고 친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일본의 놈들이 우리 한국을 지배했을 때 일본하고 이렇게 거래했던 간자들이 잘못된 거죠, 그죠? 네? 일본하고 친하면 다 잘못됐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토착 애구는 바로 일본하고 이렇게 짜웅해서 우리를 착취했던 독립군들을 토벌하고 막 지그들 막 이익을 얻고 이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지요. 그죠? 그 토착이고 토해하고 비슷하게 토건 세력이라고 하시는데요. 토건 세력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토목, 건축, 이게 토건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때 정말 온몸 막 이라크 쪽으로도 막 파병하듯이 막 해외 원정 근로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토건적? 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함부로 쓰십니까? 그 안에서 정부 권력과 유착을 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한 행동을 하고 불법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느 업계나 다 부정부패 비리가 있습니다. 저는 또 증권도 자본시장에도 있었지만 거기 안에서도 뭐 주식 작전도 있고 뭣도 있고 정말 잘못된 거 많습니다. 어느 업계에서나 그런 게 있어요. 그 잘못, 불공정, 불법, 비리를 올바르게 국가는 정당한 심판자로서 그런 반칙, 특권 이런 걸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부한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막 공나라 판나라 이것보다는 어떤 놈이 심판 국가 아닙니까? 심판하고 짜갖고 심판은 저 새끼가 상대가 반칙하면은 레드카드 퇴장 하면서 지가 뇌물 먹은 이쪽한테는 아무리 반칙을 해도 심판하면 안 불어.
이걸 없애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반칙을, 정부를 매수했기 때문에 얘가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그 반칙자한테 특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휘파람을, 예? 호루라기를 공정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공정한 잣대로. 이 새끼는 발로 차도 괜찮고 내가 발로 차면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어찌 그런데 기본소득을 갖다가 땅 갖고 있는 지주들한테 걷어서 주겠다. 이거 공명정대함을 얘기하시는 이재명 지사님답지가 않습니다. 후보님답지가 않습니다. 이건 불평등이에요. 예? 기본소득을 주려면 모든 국민들이 같이 총화적으로 그 재원을 만드셔야지 왜 땅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십니까? 예? 땅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죄입니까? 자동차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막 불량 그 유해 가스 배출하고 그래서 인류에게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류세니 탄소세니 뭐 이런 것을 부과하는 거지요. 공공에 피해를 준 만큼 거기에 대해서 세금으로 너희들이 보상하라는 거 아닙니까? 땅을 갖고 있으면요. 예? 임야 갖고 있으면요. 그 정부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개발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얼마나 좋은 공기를 제공해주고 산소를 제공해주지 않습니까? 임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야죠. 지금 전 세계가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지구에 산소를 탄생시키려고 그쪽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발상은 도대체 이 후보님이 하신 거예요? 왜 토지를 갖고 있으면 나쁩니까? 당신은 자본주의를 부정하십니까? 사유재산 부정하십니까? 왜 국토라고 표현하십니까? 국가의 토지입니까? 사유재산 제도하에서는 사유지입니다. 국가가 그러면은 국가 예산으로 땅을 다 사가세요. 수용해 가세요. 엄연한 사유 부지를 가지고 국토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당신 캠프는 도대체가 전문적인 인력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공약을 발표할 때는요. 신중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물론 취지는 압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집권하면 부동산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최대 이슈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그 아파트 한 채, 그 성냥가가 아파트 한 채가 뭐 20억, 30억, 막 60억, 100억 이거 말이 됩니까? 그게 왜 그렇게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막 중과세, 양도세 강화, 뭐 재산세, 세금 때문이에요.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 때 내가 지금까지 낸 세금이 얼만데 그리고 요거 팔아봐야 국가에다 뺏기고 나면은 세금 주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어. 그러면은 국토보유세를 만들면은 그동안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동안 낸 세금이 얼만데 그 토지값 올라가겠죠. 토지 보유자가 토지를 이제 어디 개발한다 해서 처분했을 때 그러면은 아파트 주거의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겠죠.
지금 당장은 토지 있는 사람한테 세금 좀 걷어갖고 없는 사람 아니 그 기본소득 주자 했는데 나중에는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아파트나 이런 것을 살 수가 없는 사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네?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십니까? 네? 지금 당장 얘들한테 돈 좀 뺏어서 여기 저 기본소득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파장효과 부동산은 어떻게 될 건지 가격은 그러면 지주들이나 부동산 소유자들은 내가 국가에다 지금까지 이렇게 세금 뺏겼는데 싸게 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 공약을 하실 때도 원론적으로 난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지만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인 경제적인 파급 효과나 부동산 가격에 뭐 이런 것들을 충분한 그 전문가들과 사회 그 일반 국민들과 그 토론회 뭐 이런 거 공청회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겠다. 이렇게 좀 공약을 하셔야죠.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즉흥적으로 딱딱 하는 것은요. 완전히 혹세무민하는 포퓰리즘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즉흥적인 공약 발표 좀 자제 바랍니다.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슬 보따리 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뻑 하시면요. 바로 보따리 싸고 나갑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